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부분은요. 마더통 고2 영어 독해 우리 무관한 문장 찾기 문제인데요. 무관한 문장 찾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모의고사 안에서 이렇게 큰 여러 가지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틀리면 여러분들 1등급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많이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문장 찾기를 좀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찾고 공부하는 방법들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한 문장 찾기는요, 여러분, 주제문하고 다른 이야기하는 것을 골라내기인데요. 자, 우리가 모든 유형들이 그러하듯 이 주제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제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것과 다른 이야기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제문들을 정확하게, 특히나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무슨 것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골라내야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파악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무관한 문장 찾기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주제랑 연관된 내용이라도 이 주제랑 살짝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오답이 됩니다. 조금 옛날에는요. 되게 좀 쉬웠을 때는 주제랑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눈에 보더라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난해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게 주제랑 연관된 내용이어도 벗어난 것인지 한번 간단한 문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How to make sandwich for kids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냥 연습 문장이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보세요. There are many things you need to prepare.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샌드위치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wash the vegetables and fruits before baking bread이고요. 자, 빵을 구워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야채와 과일들을 씻어내세요. 라는 문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샌드위치는 먹기에 편하다라는 세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물론 다 샌드위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샌드위치를 먹는 방법, 만드는 방법, 준비해야 할 것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기서 틀린 거는 저 마지막 문장이 되겠죠.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가 그냥 먹기 편해 끝입니다. 아무리 샌드위치란 단어가 나왔고요. 또 샌드위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도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건 이거죠. How to make, 어떻게 만드는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과 야채들을 씻어두세요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1번, 2번이 되는 것이 연관이 된 내용이고요. 마지막 번이 이제 먹기 편하다 이런 거에 살짝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미묘한 차이들이기 때문에요. 이걸 찾아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요. 이거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해석, 해석이 조금 이상해 라고 해서 찾아내면 안 되고요. 또 근거와 힌트를 꼼꼼하게 찾아내셔야 이거를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서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은 이겁니다. 1번 선다 앞에 주제문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맞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제문이라는 것은요.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선다. 그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문장을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예의주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읽다가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 라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 선지를 그냥 찍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이제 여러분한테 함정을 파놓은 지문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근거를 찾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얘기가 나왔지? 그럼 왜 갑자기 얘가 틀렸을까라는 근거를 찾아보시고 넘어가면 정확하게 풀 수 있는데요. 실제 수능 문제에서 이제 간단하게 문장들 뽑아본 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문이 여기 1번 앞에 나왔죠. Both mammals and birds are noisy creatures입니다. 포유류와 새는 둘 다 시끄러운 동물들입니다. They commonly make their presence felt and communicate by sound. 인데요. 그들은 소리를 내므로써 그들의 존재가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게 하고 또는 우리에게 그들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요. 또 우리와 소통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요. 자, birds are far better at it입니다. 새 같은 경우 이제 포유류보다 새들이 훨씬 더 이것을 잘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주제문은 이거죠. 이제 새들, 포유류들보다는 새들이 훨씬 더 그들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소통하는 것을 잘 한다. 뭘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이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2번 선다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Many mammals produce different sounds for different objects입니다.
그래서 많은 포유류들은요, 이제 각각의 다른 소리들을 각각의 물체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few can match the range of meaningful sounds that birds may give voice to인데요. 자, 요 소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이제 그러한 소리들은 거의 매치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의미 있는 소리에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요? 여기 a few가 아니라 few죠. few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자, 그 의미 있는 소리라는 것은 보통 새들이 되게 잘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소리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1번과 앞에 나와 있는 주제문이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왜냐면요, 새들은 훨씬 더 잘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소리를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 A few다. few can match다.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윗부분의 내용이랑 말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번 보면은요. apart from human beings. 자, 인간과 좀 떨어져서. 갑자기 인간이 나왔다라는 것도 갑자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이 나온 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인간과 떨어져서 mammals on the whole are not melodious and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they intend to be입니다. 포유류라는 건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포유류들은요. 조화롭지 않다. 멜로디어스, 소리가 조화롭지 않다. 뭐 멜로디어스라는 건 소리가 조화롭다라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서로 간에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there is little evidence, 거의 증거가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의도한다. 소리를 내는 거에 있어서 그들이 의도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요 내용, 요 증거, intended to be 한다라는 것, 그들이 소리를 내서 우리들에게 존재를 느끼게 하고 우리와 소통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갑자기 그들이 이렇게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내용 나올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인간과 떨어져서 뭐 다른 동물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 그리고 주장과 연관이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하지만 이 앞에 다른 선지들이 주제문과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들 제대로 파악을 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것을 고를 때는요. 1번 바로 앞에 있는 주제문 해석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것들에 우리가 주제를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틀린 것을 골라낼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데요. The use of drones in science has been increasing. Drones may be useful to collect all kinds of research data입니다. 자, 드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과학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드론들은요, 아마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어디 유용하게 사용이 되느냐? 우리가 연구 데이터를 모으는데 그 모든 종류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드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드론이 굉장히 잘 사용이 되고 있다. 뭐 이 정도 파악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번입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 In meteorology, drones can collect data on humidity, pressure, temperature, wind force, radiation, etc.가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기상학에서 드론을 사용한다라는 것은요. 그때 드론이 이제 뒤에 나오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습도, 압력, 온도, 그리고 바람의 강한 정도, 그리고 우리 이제 복사열 등등등 여러 가지 기상에 관련된 정보를 드론들이 직접 찍어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 드론이 리서치 데이터를 모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첫 번째 예시가 1번이 나왔죠. 그리고 2번 가보겠습니다. In case of nearing tornadoes or hurricanes, people can seek safety with the help of the data gathered by drones인데요. 자, 이제 이번에는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같은 정보는요. 조금 더 안전한 정보를 사람들이 찾기를 바라겠죠. 직접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보를 얻기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자, 이때 드론이 가서요. 우리가 직접 얻기 어려운 정보들을 모아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상학과 관련된 그런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1번, 2번 둘 다 글의 흐름에 있어서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은요. With drone delivery systems, fewer transportation carriers will be traveling on roads and polluting the atmosphere인데요. 자, 드론 배달 시스템입니다. 드론 배달 시스템에 있어서 이걸 사용함으로써 더 적은 대중교통들이 사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대중교통 배달 시스템이 사용이 된다면 우리 거리에
차들이 좀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은 대기 오염을 줄이게 될 것이다 라는 갑작스러운 내용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 2번에서는 뭐 기상학, 토네이도, 이제 자연, 과학, 리서치 데이터에 대해 나왔다면 갑자기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 배달 얘기 그리고 공기 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음표 가고요.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갑자기 나왔다 좀 이상하다 싶더라도 4, 5번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여러분 이제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요. 4번 같은 경우는요. Drones can gather relevant data in places that were previously difficult or costly to reach data that may provide new scientific knowledge about the atmosphere and climate입니다. 드론은요. 비교적 우리가 이전에는 방문하기 어려웠던 장소라든지 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기 힘들었던 장소에 가서 정보들을 얻어옵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곳들은 자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어떤 데이터냐면요.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주고요. 그 과학적 지식은 기후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대기질, 공기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 all kinds of science라고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드론이 이제 우리가 가기 어려웠던 곳에 직접 가가지고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얻어다 준다라는 이야기를 잘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에 대한 예시, 우리 앞에 1, 2번에서 나왔던 예시까지 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4번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5번까지 보면은요. 그러한 지식들은 우리의 existing climate models,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기후 모델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좋은 성능으로 향상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provide more accurate predictions, 우리에게 있어서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5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드론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 3번 드론이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을 하게 되면 공기가 오염되는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트랜스포테이션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지만요. 자, 딜리버리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앞에 나왔었던 사이언티픽 리서치와 관련이 조금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답은 우리가 3번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3번도 드론의 사용, 드론을 사용해서 장점을 얻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벗어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확인을 해보면 흐름과 관계없는 것을 가장 적절한 것,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을 골라내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제 사이언스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리서치 데이터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3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정신을 제대로 조금 더 집중을 해야만 이제 우리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 이렇게 풀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이제 1번부터 조금 주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긴데요.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when we were infants, we were tuned into the signals from our body that told us when to eat and when to stop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유아기 시절에 우리는 우리의 신호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데요. 자, tuned into 맞춰지게 됩니다. 어떠한 신호에 맞춰지게 되냐면요. 언제 먹을지 그리고 언제 멈출지에 대한 우리 몸속의 신호에 점점 더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we had an instinctive awareness of what foods and how much food our body needed입니다. 이 시그널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떠한 음식이 얼마나 많이 우리 몸속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신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스팅티브, 본능적인 인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 다를 것이다라는 것까지 추론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번부터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체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건데요. 1번입니다. As we grew older, this inner wisdom became lost in a bewildering host of outer voices that told us how we should eat입니다. 자, 우리가 점점 더 자라면서요. 우리의 신체 내부의 지혜, 이 내부의 지혜라는 것은 이거죠. 시그널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받는 이 신호라는 것은요, 로스트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호스트, 우리 이제 몸속, 우리의 주변에 살고 있는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먹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동했었던 이 식사 습관에 대한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갑자기 주제문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도 반대되는 이야기, 이제 뒤에 어떤 내용들이 뒷받침해 줄지에 따라서 1번이 맞을지 아닐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2번 가보겠습니다. We received conflicting messages from our parents, from our peers, and from scientific research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친구, 동료 또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고요. 그러한 우리와 갖고 있었던 본능적인 시그널과 상충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아침에 9시쯤 밥을 먹는 게 익숙했는데 뭐 이제 우리 동료가 너 아침에 이제부터 7시에 밥 먹도록 해. 또 과학 연구에서 아침에 7시에 아침 먹는 게 좋습니다. 라는 결과 등등 이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시그널과 상충되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1, 2번 둘 다 같이 봤을 때요. 결국은 지금 우리의 inner wisdom이 로스트 된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가 2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1번은 그럼 요 앞에 주제문과 이제 또 반대가 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걸로 봐서 1, 2번 정확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까지 그리고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these messages create a confusion of desires, impulses, and aversions that have made us unable to just eat and to eat just enough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자, 이러한 메시지들, 우리가 받게 되는 우리의 본능적인 것과 상충되는 이러한 메시지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맥박,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혐오하는 것들, 반감이 들게 되는 것들에 있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단순히 먹고 또 충분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1, 2번에 반대되는 것에서 나온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갑자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메인 주제 흐름과는 약간 어긋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물음표 놓고 바로 답 고르지 않고 4,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have helped us think in our right perspectives, thus having an insight into the world인데요. 자, 그들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사건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다 정확한 제대로 된 세계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길러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갑자기죠. 3번도 마찬가지로 좀 너무 강한 내용이 나와서 갑자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요. 3번 건너뛰고 4번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진짜 이상한 게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갑자기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통찰력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라는 정말 갑자기 정말 뜬금없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요. 4번 같은 경우가 완벽하게 답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은요, 여러분들이 갑자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왜 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조금 센 단어들이 있었죠. aversion, 혐오스러운, 반감되는 이라는 이런 avers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conflicting과 상충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3번은 정확하게 사용된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 5번까지 보면요. If we are to return to a healthy and balanced relationship with food, it is essential that we learn to turn our awareness inwards까지만 봐도 되겠네요. 만약 우리가 우리 내부의 소리, 우리가 처음에 본능적으로 맞춰줬던 우리 내부의 시각에 맞추고 싶다면, 우리 음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밸런스 있게 맞추고 싶다면, 자, awareness inward, 우리의 의식을 의식적으로 inward, 내부로 돌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요, 자, 앞에 첫 번째 1번 앞에 나왔던 주제문과 또 뒷받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5번도 정확하게 잘 쓰이고 있고요. 의외로 4번이 지금 주제문과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요, 3번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절대 바로 답 고르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꼭 1, 2, 3, 4, 5번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고 가는 연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볼 건데요.
자, 마지막 문제도 이제 1번 앞에부터 어떠한 주제문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People often assume erroneously that if a Hajjadar of Tanzania doesn't know how to solve an algebraic equation, then he must be less intelligent than we are 입니다. 기네요. 1번 앞에가 한 문장에 벌써 4줄 가까이 돼가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람들은 때때로 잘못 생각합니다. 에러 있게 생각하는데요. 자, 만약에 탄자니아에 사는 이런 하드자 부족의 성인이 그가 모릅니다. 뭘 모르냐면요. 이제 대수,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 모르는 성인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요. 자, 그러면 이 그는, 이 people에 해당하는 그는 우리보다 실제로 덜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탄자니아의 성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people보다 훨씬 덜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제 요거에 대한 뒷받침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봐야겠죠? 자, yet there is no evidence to suggest that people from some cultures are fast learners and people from others are slow learners인데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이제 역접의 접속사가 나오죠. 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 어떤 증거냐면요. 어떤 some cultures에서 온 사람들이 더 빨리 학습을 하거나 또는 또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배우는 데 있어서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전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있어서 그 차이를 가지고 배우는 속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탄자니아의 저 어른이 수학 방정식을 풀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가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요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번 흐름과 잘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또 2번 이제 뒷받침 문장 봐야겠죠. 자, the study of comparative cultures has taught us that people in different cultures learn different cultural content, attitudes, value, ideas, and behavior patterns, and that they accomplish this with similar efficiency입니다. 이런 거죠. 비교적인 문학을 공부하는 연구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뭘 말해주냐면요. 각각이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 컨텐츠가 각각 다른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태도나 가치 또는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적인 패턴들이 각각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화권별로 생각과 행동의 태도 등등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각각 다른 컨텐츠들이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에서 성취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각자 다른 문화, 다른 컨텐츠를 배우고 있지만 그 컨텐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의 삶의 라이프에 있어서는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도 지금 1번 이제 반론했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2번도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문장이네 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 4번 가봐야겠죠. 그러면 The traditional Hadza hunter has not learned algebra because such knowledge would not particularly enhance his adaptation to life in the East African grasslands입니다. 자, 이 전통 하자 헌터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수학을 배운다는 거, 뭐 방정식을 배운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수학과 같은 그러한 지식들은 그가 이 이스트 아프리칸, 동아프리카의 풀이 많은 지역에서, 숲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그의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배우지 않는 거죠. 라고 3번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첫 번째 주제문에 나왔던 그가 덜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대 의견을 나왔고요. 그 반대 의견은 나온 제대로 된 이제 근거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4번은요. Consequently 보면은요. 자, 결과적으로 he failed to adapt to the environment of the grassland because he lacked survival skills인데요. 그가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의 환경에 적응을 실패를 했다라면 그것은 그의 생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5번 가보면요. However, 그러나 he would know how to track a wounded bushbuck that he had not seen for 3 days and
where to find groundwater입니다. 그는요,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wounded 부시벅이에요. 그가 부상을 당하고 부시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부시벅이라는 건요, 밑에 나와 있죠. 이제 영양, 동물의 한 종류이고요. 부상당한 부시벅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그 부시벅이라는 것은요, 그가 3일 동안 마주치지 않았던 부시벅이고요. 이제 새로운 부시벅을 봤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 어디에서 이제 groundwater, 물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그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1, 2, 3번까지는 답을 확인을 했는데요. 4번과 5번 중에 누가 주제문과 일치하지 않는지, 이 흐름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4, 5번에서는 우리가 지금 갑자기 라고 뚜렷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과 다 가깝게 밀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 4번이 되겠느냐라는 것은요. 그가 실패를 했다라는 건 서바이벌 스킬이 부족해서 실패를 했다라는 것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우리 뒤에서 5번에서 보면은요. 자, 그는 수학을 몰라. 방정식을 배우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그의 어댑테이션, 그의 생존 방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방정식보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부시벅을 찾아내고 그라운드 워터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그는 이걸 할 줄 알아 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답은 5번이 오히려 더 흐름에 정확하고요. 4번, 자, 서바이벌 스킬이 부족해서 그가 실패했다라는 것. 여기서 실패했다라는 것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금 정말 미묘한 차이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제문 꼭 잡고 가야 할 이 주제문들에 꼭 맞대서 읽어보셔야 할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흐름과 관계없는 것, 무관한 문장을 골라낸다는 것은요. 우리가 꼭 제대로 하나의 키워드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만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